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확실히 서울 외곽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노도강이라 불리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1차 하락 시기에서도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값이 가장 늦게 상승세를 탔었던, 그래서 거의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전혀 집값 자체가 떨어진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하락장이라는 무게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장 무거운 하락 추세를 보였던 곳이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젠 그렇게 내려갔던 지하 1층 계단에서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도봉구에선 2억 가까이 떨어진 것도 나오고요. 특히 노도강은 늘 하락기가 어김없이 찾아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가장 먼저 보였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 하락세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실시간 라이브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 아주 간단하죠. 상반기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그대로 묶여버린 건데, 특히 정책금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정말 연필꽂이 빡빡하게 꽂혀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이라서 매수세가 특례대출 바람을 타고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날아들었던 곳이었는데, 이젠 노도강으로 더 이상 유입이 어려운 건, 첫째는 노도강 집값에 빨간 신호 들어온 거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가뜩이나 집값 떨어지는 거 신경 쓰이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런 위험 무릅쓰고 사겠습니까? 이젠 방 탈출 게임 하듯이 목숨 걸고 나오려 하죠. 둘째는 집을 사고 싶어도 그렇게 한없이 유연했던 자금줄. 지난주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상생금융은 상반기에도 시행을 한시적으로 했지만 이내 금리는 다시 공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뒤통수 맞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만큼 한민족은 용서가 잘 되는 심성을 가진 건지, 아니면 까마귀 고기를 탕수육해서 부먹으로 먹은 건지 찍먹으로 먹은 건지, 아무튼 시중은행 금리 궤적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아무리 시중은행 금리 찍어 누른다 한들 예대마진이라는 생존 본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업을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은행의 생리죠. 그래서 지금 자금줄기는 단 한 방울의 자금줄도 짜내지 못하는 그냥 유명무실 텅텅 비어있는 자금 창고. 금리를 살짝 상생금융이라는 관치금리로 조정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대출을 내주기에는 기본적으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1086조 아닙니까? 이런 리스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선 대출에 대한 고압적인 은행 스탠스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정부도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도강이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노원구 보시면 거의 3억대 하락폭을 보이는 아파트들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젠 탈출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 점차 확대되고 있죠. 거의 30%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노원구는 갭 투자가 상당히 활발했던 곳인데, 이제 이렇게 전세 보증금 물고 들어가기가 겁나지. 자칫 소액으로 집을 산다고 뻐기다가는 그냥 옥수수 털릴 것이 뻔한데, 그러니 애초에 갭2로 들어갔던 집주인들이 기존에 내놓은 가격보다 30% 이상 딜을 치고 나오려는 것도 있고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하락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봉구 역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처음에는 소형평수 위주였습니다. 20평대가 하락 추세가 많았었는데 이제 9평, 30평대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추세죠. 대부분 25% 이상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 지역이라 부르는 노원구, 도봉구에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건 확실한
집값 약세장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간보기가 민망할 정도죠.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이나 배 한 가지 집값이 뻔히 떨어질 거 둘 다 아는데 누가 빨리 총을 뽑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이건 이미 적과의 결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도자와 매도자, 그러니까 집주인과 집주인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미 매수자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어. 굳이 위험한 방아쇠를 당길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 상대는 집주인과 집주인이 되는 건데 누가 가격을 빨리 던지느냐, 그것으로 건파이어의 불을 뿜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파격적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 하지만 그동안 대출로 공들인 정말 피가 사무친 곳일 건데 무작위로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도끼로 후려친 나무는 이미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고 대세는 그렇게 쓰러지게 될 건데 적절한 타이밍을 볼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강북구 역시도 이미 뭐 3억에 가까운 낙폭으로 계속해서 뭐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노도강이 이미 스타트를 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두세 달 전에 끊었어. 근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본격적인 2차 하락이라는 터널 안으로 들어온 건데 비강남권 중에서도 노도강 외에도 강서구, 여기도 집값 하락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것이죠. 낙폭이 이거 뭐 노도강보다 더 큰 것 같아. 3억 이상에 빠지고 있어요. 특히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평대 11월 거래가도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역시도 11월 들어서 3억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은평 뉴타운의 개발 호재를 불고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기 바빴었는데 은평도 자칫 하락세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약세장을 확실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수색 쪽 아파트들 떨어지고 있고요. 금천구도 뭐 이젠 볼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범위가 다른 곳보단 그리 크게 보이지 않지만 금천 역시도 안심할 수 없는 집값 되겠습니다. 의외로 강남 4구라는 말을 만들어서 머리를 한번 강남 쪽으로 디밀어 보려 했던 강동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의외죠. 워낙 뭐 강동 쪽이 공급이 많았었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물량의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 관계로 1차 하락기에도 의외의 낙폭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11월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폭이 3겹에서 5겹으로 가고 있어요. 투툼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5억, 4억대로 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구리시, 여기 뭐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로 들썩거리고 있었죠. 지난주 거래에서 근데 40% 넘는 하락 거래가 나왔는데 인창동 레미안입니다. 14층, 그것도 로열층인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역시 서울과 가까운 구리 쪽 심상치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김포 쪽도 이번 뭐 서울 편입 논란으로 들썩거리는 분위기였는데 집값은 뭐 하염없이 추락세입니다. 4억에서 3억 낙폭을 볼 수 있는 곳들이 흔하고요. 이렇게 노도강이 스타트를 끊고 그 외 집값 하락이 컸던 지역들 중심으로 다시 1차 하락의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부동산 하락 원심력,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회전 초밥집 판 돌리기 식으로 거르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만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엄청난 가속의 힘이 붙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연 이런 돌고 도는 매도 원심력은 몰아치듯이 집값의 하방 압력을 키우게 될 겁니다.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미 중랑, 관악, 노원 쪽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됐고요. 나머지 구역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같은 권역 안에서 다른 양상으로, 그것도 차이가 별로 없이 윗집 아랫집 같이 나란히 서 있게 된다면 시황 자체가 장밋빛이라면 당연히 오뚜기처럼 밑으로 넘어가 있는 지표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온 사방 지뢰밭 금융 환경에다가 경제 지표도 뭐 GDP 성장률이 한때 7%를 넘었던 수출 강국이 이제 1.4%로 내려앉고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경제 체질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모판에다가 푸릇푸릇 커갈 수 있었던 집값 그냥 한 번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대위기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노도강만의 일이 아니죠. 이번 2차 하락은 원포인트 추락으로 빚어지는 도미노식 붕괴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판살이라는 것. 월미도 가면 디스코 팡팡 있잖아요. 그냥 온판이 들썩거려가지고 그 위에 앉은 사람들 혼을 다 빼놓잖아. 지금 부동산판이 딱 그거란 얘기입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죄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강남, 강북, 서울,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가장 기저의 경제가 방탄막 역할은 고사하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무엇으로 이런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런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샘플이 될 수 있는 곳 바로 산성역 포레스티아. 무순이 줍줍이 11월 21일 내일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 추세가 얼마나 엉뚱한 해프닝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될 수가 있죠. 여기 2020년 입주를 했던 비교적 신축인데 입주 시점 늦춰지면서 1차 하락장을 맞는 바람에 된통 집값이 벌집이 됐습니다. 고점 13억까지 가다가 8, 9억에서 헤맸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지금 10억 언저리까지 왔는데 이번에 분양가 5, 6억대에 나오게 됐어요. 자체 시세는 10억. 어느 정도 지금의 고금리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요. 총 7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5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하락세가 장난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주 11월 11일에 나온 실거래가를 보면 고점 18억 2천 대비 12억에 84제곱이 거래가 됐어요. 대체로 11억, 12억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였는데 아마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 대비 6억 정도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무순위로 6억대 분양가가 나오는데 이 갭이 시세가 갈수록 하락하게 되면 이건 뭐 거의 분양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1차 하락기에는 거의 9억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이번에 2차 하락장에 물리게 된다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의 7억 선까지 하락 궤적을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요즘 나오는 무순위 줍줍 그것도 초기 분양가로 나와도 그리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분양가 미친 듯이 치고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시세보다 높게 나오고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피가 나는 거고요. 당장에 3년 전 입주한 아파트도 초기 분양가 대비 시세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집값 자체가 극심한 경랑 속으로 들어갈지를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락장과 잘못 물리게 될 때 상당 부분 싸게 보이는 분양가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축도 집값 하락세로 인해서 분양 프리미엄, 입주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지금 무리해서 진입을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청약, 그러니까 절대 민간 분양, 무지막지한 분양가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건 분명하고요. 줍줍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잘못 물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요즘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안목만 가질 수 있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골든타임도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노도강 심상치가 않죠. 집값 하락의 선제 신호고요.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늠자. 그리고 비강남권 역시도 의외로 낙폭이 큰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이미 분양, 입주 프리미엄 거의 사라지고 분양권 거래도 시들시들. 어쩌면 이런 신축급도 잘만 기다린다면 아주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엿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